기존에 진행했던 Q&A라든지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볼타님, 앉아있는 그 의자 편해요? 어떤 의자를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나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의자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의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의자는 모두 제가 앉아본, 경험해본 의자들이에요. 일단 좌측에 있는 거 3만 원이라는 아주 가성비의 그런 의자인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구입해본 체어스코 네이처 의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42만 원, K사존의 사오체가 협찬을 해줘서 제가 4주간 직접 앉아본 사오체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가격대가 좀 나가요. 1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기능성 의자로 유명한 에르고 휴먼의 유체어까지 제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금액대별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의자를 제가 이렇게 준비해본 이유는 사람들마다 의자를 보는 가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의자 그냥 앉아만 있는 건데 뭐하러 이렇게 큰 돈을 쓰고 있냐,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허리 건강 생각해서 좋은 의자를 한번 구매해봐야지,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10년 정도 쓸 생각으로 예산을 정말, 총알을 정말 이만큼 비축해놨다가 비싼 의자, 하이엔드 의자 한번 사봐야지,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선택지를 제가 3가지 정도 마련을 해봤습니다. 요 좌측에 있는 3만 원짜리 의자, 그리고 요 옆에 있는 100만 원이 넘는 의자는 제가 직접 제 돈 주고 1년을 넘게 사용해본 의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올해 여름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 진짜 오다가 빤스가 다 젖었어.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는 사이즈 오브 체어, 요새 엄청나게 핫하죠. K사존에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4주 정도 앉아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자는 딱 앉아보고 한 몇 시간 만에 평가를 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면 의자에 딱 앉아있다가 처음에는 이 기능이 필요 없었는데 막상 오래 앉아보니 이 기능이 나한테 되게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반대로 첫인상은 되게 좋았는데 막상 앉아보니까 이 의자 이거 되게 불편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저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들, 이런 많은 의자를 구입해보고 경험해본 저의 어떤 토구 같은 경험감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자는 단돈 3만 원, 체어스코 네이처 체어. 3만 원이라는 가격이 정말 놀라운 가격 아닙니까? 3만 원에 이런 의자를 구입할 수가 있다고? 저도 처음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체어스코가 마이홈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가성비 정말 칭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실제로 2년 전쯤에 한번 구매를 해봤었어요. 사실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이 의자랑 생김새가 약간 달라요. 근데 저희 집 반려견인 추추가 여기 좌판에다가 오버라이트를 몇 번 하는 바람에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촬영 때문에 비슷한 의자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은 지금도 3만 원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인지 그냥 새 상품이에요. 깨끗합니다. 일단 앉아보기 전에 가격대에 비해 놀라운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장점부터 말하는 이유는 일단 일으켜 세우고 두드려 할 생각입니다. 등판이 메쉬 소재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구멍이 촘촘하게 뚫려 있어가지고 통기성이 우수합니다. 여름에 여러분, 이렇게 통기성 우수한 소재들은 땀 같은 거 많이 나는 분들한테 정말 치트키 같은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이 등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등판이 무려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레버를 돌려가지고 원하는 높낮이로, 높이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판 너무 딱딱하진 않고요, 푹신푹신해요. 그리고 사실 큰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막 엄청 불편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오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레탄이에요. 내구성에 어떤 염려가 될 수는 있겠는데 여러분, 가격이 3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자의 형태는 다 갖추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3만 원이면 기능성 방석보다도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여러분, 가격이 깡패입니다. 자, 이제 앉아보도록 할게요. 사우체를 옆으로 치우고 3만 원짜리 가성비 의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의자의 단점, 아주 날선 저의 지적, 면도날 같은 어떤 팩트 폭행 시작될 테니까 영상에 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불편해요. 이 등의 무게를 지지해주는 등판이 어느 정도 탄성은 있거든요. 잘 받쳐주긴 해요. 근데 받쳐주긴 하는데 사실 안정감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게 중심이 이동될 때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들리시나요? 딱딱 소리? 뭐야 이거, 의자야 딱딱 소리야? 그리고 무게 하중이 뒤로 많이 쏠리게 되죠. 그럼 이 앞에 오발이 살짝 들립니다. 자 보세요, 무게를 어느 정도 실어서 뒤로 쭉 빼면 저 오발 앞에 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아니 이게 이런 위험해요. 보통 내가 좀 편안하게 앉고 싶어서 좀 피곤한 날, 정말 직장에서 힘든 일 많이 하고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피곤해 하고 딱 기댔는데 이 오발이 들려가지고 뒤로 넘어가면 책임지실 겁니까? 그리고 이 팔걸이, 가격대가 3만 원밖에 안 돼서 큰 기대를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겠지만 위치 이동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앞뒤, 좌우, 대각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팔걸이를 유심히 보죠. 좀 자세히 보면 어떤 패턴이 보이는데 꽃무늬거든요. 이거 지금 뭔가 상큼한 꽃무늬가 아니라 약간 할머니 같은 꽃무늬.
전체적인 마감 역시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팔걸이 밑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이 손으로 만지다가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마감은 사실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 장난을 치다가 긁힐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마감이나 뭐 어떤 레이아웃, 어떤 설계 자체의 부분들, 그리고 제공하는 기능들이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3만 원이니까 모든 걸 용서하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제가 CDG에서 나온 보급형 의자들 한 10만 원 조금 넘는 거 그런 것들 많이 구입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사하면서 이제 낡아서 좀 버리고 요 3만 원짜리를 궁금해서 구입을 해봤는데, 사실 이 CDG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등받이에 이 고질적인 삐걱거린 소리, 이게 정말 신경 쓰였거든요. 근데 이 체어스코 네이처는 이 삐걱거림 소리는 없었어요. 손님들한테 이 의자를 한번 경험해보라고, 앉아보라고 제가 이렇게 줬더니 앉아보고 나서 하는 말은 불편하다, 어떤 부분이 많이 아쉽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가격 3만 원을 딱 듣는 순간 입장이 돌변하더라고요. 거의 뭐 우디르급 태세 전환? 단점들을 이 3만 원이라는 가격이 주입되고 나서는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3만 원이라고 하니까 나도 구입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 많이 했어요. 다음은 사이즈 오브 체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광고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저는 장점만 말하진 않을 거예요. 이 의자를 제가 4주간 경험을 해본 이유가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 사이즈 오브 체어는 주문하는 과정에서부터 약간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키랑 몸무게를 입력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 란을 작성하고 있는 순간 뭔가 나를 배려한다는 느낌? 물론 이게 뭐 정확하게 모든 부분이 저한테 맞춤형으로 튜닝이 돼서 오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제 키와 몸무게의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일부의 튜닝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대접받는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체를 딱 받았을 때 첫인상이, 아마 보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외형 자체나 어떤 이 컬러 조합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런 화이트랑 그레이 컬러의 조합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트가 일반 퓨어 화이트가 아니고 약간 바렌, 오프 화이트라고 하죠. 아이보리보다는 약간 화이트에 가깝고 너무 진한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은은한 화이트? 근데 어쨌든 그런 컬러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이 그레이도 약간 진한 그레이랑 연한 그레이를 같이 조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세련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아마 외형만큼은 저랑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우체에 처음 앉았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불편했습니다. 불편하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 의자는 이 등받이의 텐션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제가 약간 편하게 앉고 싶어서 등을 약간 뒤로 기대죠. 그럼 일반적인 의자는 등받이의 텐션이 내 등의 무게를 약간 받쳐준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 의자는 텐션이 너무 강해요. 마치 내 등을 막 강제로 이렇게 밀어내는 기분? 뭐 그런 걸 약간 받았어요. 결국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엉덩이를 뒤에 완전히 이렇게 밀착을 시키고 허리와 등을 등받이에 접촉한 상태에서 바르게 앉아 있어야지만 편안하다는 그런 느낌? 이게 개인마다 의자에 앉는 자세나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평가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가령 첫인상이 저는 좀 안 좋았는데 이런 첫인상이 좋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의 사우체 의자에 제가 앉아서 일을 한 게 4주 정도, 거의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그동안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 의자가 저한테 정자세를 강요하길래 저도 한번 정자세로 앉아보려고 자꾸 신경을 써서 그런지 자세가 약간 교정이 돼서 그런가? 처음보다는 인상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막연히 불편하다 그런 느낌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약간 건강한 불편함?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사우체의 디테일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등받이는 뭐 통기성이 우수한 메쉬, 굳이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이 텐션이 엄청 짱짱해요. 쫀쫀합니다. 그리고 이 등받이의 틸팅에 예를 들어 이렇게 뒤로 무게를 젖혔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는 나지 않아요. 그 CDG의 고질적인 단점이라고 제가 말해드렸던 그 삐걱거림, 이 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처럼 딱딱거리는 소리도 안 나요. 이렇게 좌우 이동을 했을 때, 네, 들리시죠?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넥레스트, 사실 헤드레스트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이 뒷목이랑 이 뒷머리를 지지해주는 그런 개념이라서 넥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 소재는 하이 스웨이드입니다. 이 좌판의 소재랑 똑같고 패브릭이나 일반 스웨이드가 아니라 하이 스웨이드예요. 그럼 하이 스웨이드면 뭐가 다른 거냐? 뭐가 좋은 거냐?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오염에 강하고 마찰력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브릭이나 스웨이드는 이 오염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막 뭐 묻으면은 되게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위 스웨이드는 이 액체를 머금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서 뭐가 묻어도 그냥 이렇게 탁
털면 털리는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이 하이 스웨이드는 손가락에 힘을 꾹 줘가지고 여기 밀어보죠. 그럼 일반적인 스웨이드랑 다르게 밀어도 뭔가 티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스웨이드는 이 민 방향으로 결 따라서 자국이 남기 마련인데 이건 달라요. 마찰력이 강해서 그런지 되게 빳빳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앉았을 때 또는 이렇게 목에 기댔을 때 미끄러지는 느낌보다는 든든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죠. 반면에 촉감도 진짜 나쁘질 않아요. 제가 촉감에 진짜 엄청 예민하거든요. 정말 좋은 촉감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등받이의 높이가 조절이 되는 그런 기능은 없었는데 애당초 사우체는 이렇게 주문할 때 키랑 몸무게를 입력하는 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뭔가 그냥 세팅되어 있다, 내 지금 신체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질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팔걸이. 여기 보시면 이 레버를 위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뒤 좌우 변경이 됩니다. 45도의 어떤 대각선 조정? 그건 안 되고, 그리고 참 이 앞뒤로 움직일 때는 영역이 되게 범위가 넓었거든요. 좌우 이동은 그다지 크게 이동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참 중요한 거, 사실 일반적인 비싼 의자들은 서양인의 어떤 체형을 기준으로 해서 의자가 만들어지거든요. 사우체는 동양인 체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깨가 좁은 사람도 팔을 딱 놨을 때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진 않았어요. 다음은 좌판.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이 스웨이드 소재인데 여기서 이 소재의 특수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우체는 정자세, 바른 자세를 위한 의자거든요. 만약 여기 소재가 잘 미끄러지는 소재였다면 내가 자꾸 미끄러져가지고 등을 이 등받이에 기대게 되고, 그럼 이 등받이의 과도한 텐션 때문에 밀려나가게 되고, 내가 의자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다행스럽게 이 하이 스웨이드의 뻣뻣함, 마찰력이 강하다, 결국 미끄러진다기보다는 든든하게 잘 위치를 잡아줘서 이 바른 자세가 오랜 시간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상당히 영리한 구성이에요. 결국 만약에 이 하이 스웨이드가 패브릭이었다면 촉감은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었어도 어쨌든 촉감은 더 좋을 수 있었어도 잘 미끄러지게 되면 바른 자세로 앉는 버릇을 사용자가 얻지를 못하거든요. 그럼 결국 불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 하이 스웨이드 그리고 이 텐션, 요거는 어떤 구조적으로 영리하게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아요. 왜 이 의자가 최근에 핫한 의자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말해줬으면 사우체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오발. 사실 오발에서 이런 컬러 보기 정말 힘들거든요. 대부분은 가격대가 저렴하면 우레탄, 비싸면 알루미늄, 이런 식의 어떤 구분점이 있는데 얘는 정말 깔끔하고 심플한 오프화이트 컬러예요. 그리고 구조 자체는 일반적인 오발과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소재가 정말 독특합니다. 글라스 수지가 섞인 PA. 사우체에서 말하길 탄성이랑 강도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철제 다리를 쓸 수도 있었지만 단가 대비 좀 마감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고, 그리고 불량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글라스 수지가 섞인 이런 PA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우체가 이후에는 다이캐스트 공법이 적용된 일반적인 알루미늄 이런 오발도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나중 제품에서는 아마 알루미늄 다리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오발이 파손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자에 앉아서 무게가 지지될 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보다는 이 팔걸이에 기대거나 등받이에 기대거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무게의 중심이 분산이 될 때, 그럴 때 이 오발에 크랙이 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허리 다치고 병원비 나가고. 그런데 이 합성 PA는 그런 부분이 강하다고 합니다. 강한 남자? 브레이브맨! 어쨌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고급형 사무용 의자 42만 원대 사우체였고요. 자, 다음은 100만 원대 의자 에르고 휴먼의 유체어입니다. 사실 의자의 가격은 100만 원이 살짝 안 되는데 제가 옵션질을 좀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 살짝 넘어갔어요. 아니 어떤 의자길래 의자 가격이 100만 원이야?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의자에 100만 원을 태워? 그런 미친놈이 어딨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 텐데 접니다. 이 의자가 왜 100만 원이 넘는지는 아주 빠르게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단에서 발 받침대를 이렇게 펴주고요. 자, 리클라이너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면 팔걸이에 있는 노트북 스탠드를 빼줄게요. 이렇게 빼서 스탠드 쭉 빼주시고, 자, 바로 그냥 앉을게요. 저기 노트북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노트북을 바로 여기 스탠드에다가 꽂아가지고, 자, 의자 옆으로 치워놓고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100만 원이 넘는가? 자, 보시죠. 바로 이런 기능 때문이에요. 이런 기능성이 구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싼 거예요, 여러분. 원래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노트북 스탠드를 어떻게 접었더라?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거 기능을 써봐가지고 거의 1년 만에 펴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쓸데없는 기능이에요. 사실 정말 비싼 의자들은 네임밸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의자도 뭐 네임밸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의자까지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허먼밀러 에어론 프랄로 모델들, 이런 모델들은 시작 가격이 236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스틸 케이스 립체어 이런 의자도 184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의자들도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나게 심오하고 매력이 있는 그런 세계고, 정말 비싼 의자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단 구성을 보자면 넥 레스트, 그리고 등받이, 좌판까지 풀 메쉬 구성입니다. 여름에는 정말 죽부인이 따로 없어요. 일단 넥 레스트, 사우체의 넥 레스트랑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릅니다. 뭐 소재 자체도 메쉬라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내 뒷머리와 뒷목이 이렇게 뒤로 기댔을 때 지지되는 어떤 무게 중심이 내가 옆으로 쏠리게 되면 동일하게 이 넥 레스트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뻗게 되면 탄성이 있어서 무게를 그만큼 잘 잡아줍니다. 이쪽으로도 잡아주고 이쪽으로도 잡아주고. 그리고 등받이는 뒤에 여기 레버가 있어가지고 높이의 조절이 돼요. 여기 보시는 레버, 이렇게 높이 조절 자체가 가능합니다. 사실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의자들은 이 럼버 서포트의 높이 조절 기능이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가격대로 치자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메쉬의 텐션 역시나 짱짱하고 쫀쫀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팔걸이. 사실 이 비싼 의자들이 이 팔걸이의 어떤 기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3D 팔걸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몇 기능들이 제외가 돼 있으면서 3D 팔걸이라고 말하는 그런 의자들도 있거든요. 이 의자가 바로 진정한 3D 팔걸이입니다. 보시면 이 레버로 당연히 높낮이 조절 가능하고요.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고 좌우로 이동도 됩니다. 이 사우체의 좌우 이동 영역보다도 더 커요. 거기다가 대각선까지 가능하죠. 비로소 3D 팔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능이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그거는 2D? 2.5D? 좌판 메쉬의 텐션은 이렇게까지 물렁물렁하진 않았는데, 처음엔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좀 오래 쓰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많이 물렁물렁해진 편이에요. 그리고 참 쿠거의 아르고 체어를 설명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좌판 메쉬 같은 경우는 이 끝부분이 동그랗게 말려 있어야지만 한쪽 다리를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편하게 앉을 수 있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동그랗게 잘 말려 있습니다. 좌판의 위치 이동 같은 거는 이 레버를 통해서 당연히 이렇게 가능을 하고요. 최대한 앞으로 뺄 수도 있어요. 뒤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발, 뭐 가격대를 생각하자면 당연한 결과겠지만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어디 뭐 부러지거나 휘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체형. 사실 아까 그 사우체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드렸던 내용인데, 좀 비싼 의자들은 서양인 체형으로 많이 설계가 기준이 잡혀 있어서 이 너비 자체가 너무 많이 벌려져 있어서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이 유체어 역시 동양인의 체형에 맞춰서 설계된 의자여서 이 팔걸이의 너비도 상당히 적당해요. 편하고요. 굳이 단점을 꼽아보자면 이 팔걸이가 너무 흔들립니다. 이 아래 육각 레버를 좀 조여주면 덜렁거림이 좀 잡히긴 하는데, 이 100만 원이 넘어간 의자의 팔걸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아니 100만 원이면 국밥이 몇 그릇인데 팔걸이를 이따구로 만들어놔요 왜? 생각해보니까 되게 빡치네 이거. 자,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만 원 체어스코 네이처 의자, 구 마이홈 의자. 사실 솔직히 단점이 더 많았어요. 어떤 전체적인 마감, 고정되어 있는 팔걸이, 그리고 이 메쉬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천을 덧댄 어떤 그물망 통기성 소재, 그리고 그 외에도 우레탄 오발 등 사실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가격이 모든 걸 용서합니다. 나는 그냥 정말 앉아만 있어도 된다. 뭐 의자에서 잠을 잘 것도 아닌데 적당히 쓰다가 그냥 망가지면 또 사면 되지. 의자에 무슨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해? 나는 3만 원, 의자에 3만 원 이상 쓸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체어스코 네이처 의자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참, 이 네이처 의자는 여기 헤드레스트 또는 뭐 다른 옵션들 추가하게 되면 3만 원이 아니라 6만 원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42만 원 사우체, 바른 자세로 앉아보고 싶다. 자세가 많이 망가진 상태인데 내 자세를 조금이라도 원복하고 싶다. 정자세를 강요하는 그런 불편함, 건강한 불편함 느껴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우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무용 의자랑 약간 성격이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이 밀어내는 듯한 등받이의 텐션, 이 틸딩이 살짝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사우체는 앉아있을 때 그런 불편함이 느껴지면, 거부감이 느껴지면 그때는 그냥 의자에서 일어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의자에 앉는 걸 권유하는 그런 철학이 있는 업체예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의자에 계속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것도 좋은 방법 같거든요. 물론 흘러내리듯이 앉는다거나 나는 좀 내 몸을 내 맘대로 하고 싶다, 왜 나한테 그런 정자세를 강요하냐,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뉴체어. 사실 비쌉니다. 솔직히 엄청 비싸요. 하지만 진짜 비싼 의자들은 이 시팅 자체의 메커니즘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 같은 그런
개념인데 이 U체어는 컴포트 시팅이 제공되어 있어서 기본기가 확실합니다. 이 보여드린 노트북 스탠드라든지 이 리클라이너 기능을 하고 있는 발받침 이런 기능성의 추가도 가능하고요. 문제는 뭐 근데 역시 가격이죠. 저는 뭐 솔직히 한 10년 쓸 생각으로 저도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샀어요. 어쨌든 사람마다 가치관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결국 이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가격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고민에 고민 많이 고민해 보시고 이 투자에 대한 가치 잘 판단하셔서 올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이 정도 금액대의 의자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뭐 이 정도의 금액대의 의자는 또 어떤 기능을 제공하더라 이런 걸 알려드리는 그리고 저의 경험담을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에요. 의자 업체들 싸움 붙이려고 만드는 그런 영상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콜로세움이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가격대에 기대하는 어떤 기능들이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 가격대에 해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제한이 되어 있을 테니까 너무 단점만 보고 비난하지 마시고 이 정도의 가격대의 의자가 이렇다더라 그런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K사조는 컴퓨터 하드웨어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 컴퓨터가 배치된 공간상의 어떤 책상, 의자, 뭐 다른 컴포넌트들도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또 찾아올 테니까 많은 구독과 성원, 관심,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K사전 볼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